안녕하세요. 기플리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2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이라는 주제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및 설계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에 대해서 25년도 기술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무조건 있으니까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는 강우시에는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다라는 것, 그러면 그 강우시 판단하는 강우량 기준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강우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강우량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자재와 시공 측면에서 어떠한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25년도에 출제될 확률이 무조건 있는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조치해야 되는 것들을 시공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조치 시공 2부입니다. 현장 품질 관리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콘크리트 반입할 때 단위 수량 검사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학회 제국격에 따르면 단위 수량을 검사하는 방법은 고주파 가열법, 에어메터법, 정전 용량법, 마이크로파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네 가지 방법 또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따로 정리를 해 두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 단위 수량을 검사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강우에 노출된 타설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28일 압축 강도가 품질 기준 강도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설 구획별로 하루에 1회 공시체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설을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호포 외부에 천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서 우수의 유입을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천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철근이나 버퍼집 등에 우수가 들어오진 않은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수분을 제거하고 비닐 시트 등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 승인받은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겠습니다. 또한 타설을 완료한 부위는 즉시 비닐 시트를 덮어서 보호를 하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표면에 고인물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타설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짐이나 표면 마감 처리 관점에서는 다짐 완료한 부위는 비닐시트로 잘 덮어서 보호를 해야 하고요. 내부 진동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써서 진동을 줘야 됩니다. 표면에 고인 빗물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나무 훅선 등을 사용해서 탬핑을 철저히 수행해야 다짐이나 표면 마감 처리 관점에서 문제가 없겠습니다. 타설을 이음을 설치하는 것도 크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무조건 계획된 위치와 방향, 시공 방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상 갑작스러운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메탈라스나 PVC 콘크리트 타설망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메탈마스로 이 시공 이음을 만들어 주거나 기성제인 PVC 콘크리트 타설막이 가마가마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갑작스러운 시공 이음 설치 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와 같은 시공 이음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보강 철근 설치를 해서 전단력을 보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타설 중단했다가 이어치기는 정해진 시간 기준을 당시 중시해야 되고요. 외기 온도가 25도 이하인 경우는 2.5시간, 외기 온도가 25도 초과하는 경우는 2시간 내에 이어치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굴 콘크리트 표면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는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요. 일정 시간 안에 시공 이음을 불가한 경우는 비닐 시트로 타설면 즉시 보호를 하고 쇠솔 등으로 시공 이음면을 거칠게 하고 나서 수분을 흡수시킨 다음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라는 기준을 중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표면부가 빗물에 씻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관점에서는 표면 상태를 검사해야 되는데 노출면의 상태, 균열, 시공 이음의 양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유실돼서 골재가 노출된 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그라인딩을 해서 열화 부위 제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침투성 표면 강화제를 사용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요. 현장 양생 공시체를 통해서 압축 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된 공시체로 강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방법은 크게 현장 양생 공시체, 현장 봉합 양생 공시체, 온도 이력 추정 양생 공시체가 있고,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된 공시체로 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압축 강도의 기준은 품질 기준 강도입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KCS 142010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시험 방안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관리 재량을 연장을 검토합니다. 92일 정도까지 재량을 좀 더 추가는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비파괴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추미 타이머가 되겠죠. 그래도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코어를 채취해서 코어 압축 강도 시험을 하는데, 당연히 코어링을 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강도는 FCK 85%를 초과하면 합격한다는 것을 봐주게 됩니다. 이럼에도 품질 기준 강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강도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재하 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KCS 142010에 따라서 재하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보강, 보수를 진행하고 건물을 준공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호식 콘크리트 타설 기준 2부 사전 조치 사항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수량 검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28일 압축 강도가 품질 기준 강도를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타설할 때는 당연히 우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사전 승인받은 강호식 타설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짐 및 표면 마감 처리 또한 표면에 고인 빗물 최대한 제거하면서 비닐 시트로 잘 덮어 보호를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타설 이음을 설치하는 것은 계획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갑작스러운 설치 시 메탈러스나 PVC 콘크리트 타설 마개를 활용해야 된다. 전단력이 부득이 큰 곳에 시공임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강철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설 중단하고 이어치기는 우리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사후 조치는 당연히 표면부가 빗물에 씻기지 않도록 양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표면 상태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시멘트 페이스트 유실로 골재가 노출이 됐다면 그라인딩 등으로 열화 부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가 품질 기준 강도가 나오는지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하는 현장 수준 양생 공시체나 현장 봉합 양생, 온도 이력 추정 양생을 통해서 강도를 추정해야 되고요. 만약 강도가 품질 기준 강도보다 나오지 않는 경우는 관리 재량 연장을 검토하거나 비파기 검사를 해보거나, 그럼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 코어 채취를 해보고 재하 시험을 하는 등을 통해서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한 콘크리트 건축 시공 기술사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